여러분, 우리의 귀여운 강아지 데려갈 준비가 얼마나 되었나요? 막상 분양을 받았는데 밥은 얼마나 줘야 하나? 배변을 못 가리거나 짖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1990년도부터 분양 사업을 이어오며 얻은 노하우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기본적으로 오늘 강아지를 데려가시면 오늘부터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정도는 같이 살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살려면 일단 잘 먹고 잘 싸고 배변 훈련이 되어 있으며 쓸데없는 짖음이 없어야 합니다. TV에 나오는 유명 훈련사분이 분양 첫날은 주인이 같이 데리고 자야 한다. 그래야 안정감을 얻는다는 언급을 한 걸로 아는데요.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행동입니다. 침대에서 안고 자다가 떨어지는 사고나 주인도 모르게 잠결에 눌러버린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이런 사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번 침대에 올려 같이 자게 되면 평생 같이 자야 합니다. 강아지들은 주인과 함께해서 좋았던 기억 때문에 침대에 올려줄 때까지 짖을 테니까요. 집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울타리를 설치하고 강아지를 편하게 쉬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강아지들은 20시간 정도를 자야 하고 성견이 돼서도 14시간 정도를 수면 시간으로 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밥 먹고 싸는 시간 빼고는 자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 생활을 하는 이유는 너무 많지만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갑자기 행동 방향이 넓어지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린 강아지의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데려가는 첫째 날 혹은 둘째 날 발생하는데요. 사료도 잘 먹고 어린이들이랑 잘 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강아지는 과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유아기에는 너무 많이 못 놀게 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비슷합니다. 까무러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잘 놀던 친구가 갑자기 설사하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어린 강아지들은 무조건 입에 넣고 봅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플라스틱 조각이나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삼키는데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응급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끔찍한 경우에는 영영 이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울타리 안에서 짖음에 대한 훈련이 돼야 합니다. 아마 집에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강아지를 넣어 놓으면 서서 앞발로 열어달라거나 짖거나 하는 행동을 보일 텐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불쌍하다거나 귀엽다고 꺼내주고는 하는데요. 특히 짖을 때 꺼내게 되면 강아지는 짖으면 나를 꺼내주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에 청소가 필요한 경우는 안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동 가방에 강아지를 두고 하시면 됩니다. 넷째, 배변 교육입니다. 화면과 같이 처음에는 반 정도만 사용해서 바닥 전체를 패드로 깔아주시고 쉴 수 있는 방석과 물그릇과 밥그릇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패드에 배변하도록 적응시키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울타리를 넓게 해주고 패드는 울타리에 반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때부터는 패드에 싸게 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절대 혼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배변하는 행위 자체를 하면 혼나는 줄 알고 먹어치우거나 숨어서 싸거나 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밥을 얼마나 줘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강아지는 통상 7에서 8개월 정도 되면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옵니다. 완벽한 성견이 되기 위해서는 대략 1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어린 강아지는 대략 몸무게의 5% 정도를 나누어서 하루에 급여해야 하는데요.
대략 5시간이 지나면 소화는 모두 된다고 합니다. 저희 매장에서 관리하는 친구들은 아침 9시, 점심 3시, 저녁 9시 이렇게 3번 급여하고 있는데요. 집에 데려가시는 경우에는 3번 급여는 동일하게 하시되, 예를 들어 12시쯤 주무신다고 하면 간식 개념으로 정량의 반을 한 번 더 급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료 급여량이 12시간을 넘기면 너무 오랜 시간 공복이 유지되어 토를 하거나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급여하셔야 합니다. 사료 급여량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강아지들마다 원령과 체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사분께 정확한 급여량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집에 갔을 때 환경 적응 시 가장 많이 보이는 증상은 잠을 많이 못 자기 때문에 설사를 하거나 실내 온도가 너무 추워서 감기가 온다거나 할 수 있는데요. 실내 온도는 계절에 관계없이 23도 내외로 맞춰주시면 되고, 설사와 변이 무른 것의 경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휴지로 변을 잡을 수 있는 상태는 정상입니다. 반대로 잡을 수 없이 물러져 있다고 판단되시면 매장으로 즉시 연락 주시고요. 헷갈리실 때에는 언제든지 매장 상담사님과 카톡이나 유선 연락으로 상호 소통하시면 됩니다. 집에 데려가실 때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설렘과 잘 키워야겠다는 걱정의 마음이 공존하실 텐데요. 매장에 펫보험 전문 설계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지인에게 보험 설계사를 추천받아서 또는 인터넷 다이렉트가 싸다고 다 같은 보험이겠지 하고 가입하셨다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당연한 것이 설계사가 얼마나 반려동물과 동물병원을 동시에 이해하는가가 중요한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펫보험에 대한 청구는 몇 번이나 해보았을까요? 어디까지가 치료 범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달에 30건 이상 진행하는 곳은 저희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니 꼭 저희 전문 설계사분과 한 번쯤은 상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엄청 친절하시거든요. 저희는 30년 이상 분양사업을 해오며 그동안 매스컴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속상할 때도 많았지만요. 그동안 국제심사위원 활동과 반려동물 행동 교정, 그리고 펫보험 설계사 자격증 취득까지 한 길만 달려왔습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늘 그래왔듯이 10년이 지나도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강아지가 아프거나 수술이 필요하거나 할 때도 절대 귀찮아하거나 하지 않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대신 물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게 특별히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주인과 함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